예, 안녕하십니까. 윤정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분들 앞에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황송하고 좀 분에 넘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 한국가족보건협회 이사를 맡고 있고요. 이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2018년, 12년에 걸쳐서 에이즈 환자 이제 10대와 그리고 20대에 걸쳐서 이제 걸린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일반적인 이성애자들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다수가 동성애거나 양성애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 경향이 더 큰 것을 보는데요. 92.9% 거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렇게 에이즈가 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대에도 사실은 이미 10대 걸린 걸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이때부터 동성애를 접하다가 20대 걸린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국회의원 두 분께서 여러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80%가 넘는 대부분 아이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에이즈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혈액에서 그 HIV 바이러스의 농도가 0에 가깝게 나오기도 한답니다. 저 HIV에 검출되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혈액에는 검출이 되지 않아도 림프 조직 내에서 숨어 들어가서 여전히 복제를 계속한다는 사실이 2013년도쯤부터 논문에 나오기 시작해서 2016년도 또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한계가 이런 잔존하는 에이즈 바이러스뿐 아니라 내성이 또 있죠. 모든 약은 대부분 내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좋은데 점차 효력이 떨어지고 나중엔 약을 추가하거나 바꿔야 되는 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거리 간판 광고인데요. 보시면 얼굴은 다 잘생기고 멋져 보이시는 분들이 배만 좀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이즈와 연관된 지나친 벨리팻이 뱃살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나친 뱃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에이즈 약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고 완화시키기 위한 에그리프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광고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5개 광고판에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에이즈 환자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추가적인 약을 먹어야 되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의 한계인 거죠. 예,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전문 용어 하나 오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ART, 예, 안티 리트로바이럴 테라피의 약자입니다. 말은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기 위해 억제제를 먹는 것, 약 먹는 겁니다. 이 ART의 기능은요, 에이즈 바이러스의 혈중 농도를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에이즈 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서 여러 장기로 침투되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혈중 에이즈 바이러스 농도를 억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또한 이제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말인데요. 이것은 재작년에 나온 또 최신 논문입니다. 보시면 약간 복잡한데요. During antiretroviral therapy, ART죠, 그죠? 예. ART 동안에, 즉 약을 먹는 동안에도 바이러스는 림프노드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림을 보고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프리 ART는 약을 먹기 전이죠. 그리고 온 ART는 약을 먹은 이후입니다. 약 먹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막 하면서 막 퍼져나가는데 약을 먹으면 그게 딱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요건 막아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에는 혈액 가운데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포들이 자기 복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요, 페리퍼럴 블러드라 그래서 말단 부위에 끝 부위에 있는 우리가 손 발끝 있잖아요, 그죠? 예, 제일 끝 부분에 있는 그런 혈액을 말하는데 요 밑에 것은 림프노드. 우리 몸의 순환계는 혈액이 통하고 또 림프가 또 통합니다. 우리 면역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림프절에도 보니까 여전히 바이럴 리플리케이션, 바이러스의 원래적인 자가 증식은 없지만 이미 감염된 세포들이
자가 분열을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에이즈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혈액과 림프절 사이에도 상호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이제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초 혈액과 림프절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 청소는 깨끗하게 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이제 돌멩이도 없고 뭐 병도 없어요. 그런데 국도로 가면, 지방도로로 가면, 갓길로 가면, 인도로 가면, 자전거 도로로 가면 거기에는 여전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ART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 증식은 없지만 이 감염된 세포에 자가 증식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말초혈액과 림프절도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저장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실험을 위해서 5명을 13년에 걸쳐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동일하게 나온 결과들이 리저비어가 무슨 뜻이냐면 저장고입니다. 저장고. 예. 창고처럼, 파일 저장하는 창고처럼 바이러스가 일정 부분 림프절이나 말초혈액 부위에 이제 바이러스가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약을 좀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못 먹게 된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내성이 생긴다든지 이유로 다시 에이즈가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정물이라고 하나요? 많이 이렇게 흐린 물을 오래 두면 깔아앉아서 윗부분은 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휙 휘저으면 밑에 있는 것들이 확 올라오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ART 기간 중에는 바이러스 복제가 없지만은 하지만 그 약 먹기 전에 이미 감염된 세포들은 자기 복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약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는 아시겠지만 뭐 다른 바이러스처럼 없어지거나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방이 최선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의 전파 홍보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만 먹으면 된다 그래요. 고혈압이나 뭐 당뇨처럼 만성 질환이고 약만 먹으면 된다는 그런 아니한 생각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판단력도 그렇고 아직 호르몬이나 여러 부분에서 혈기가 완성되기 때문에 때로는 강력한 경고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워도 그 담배값에 아시나요? 예, 담배값에 경고 문구와 사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예방하는 효과가 올라가는 것처럼 에이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졸업하고 왜 치과의사가 됐냐면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의 전자공학과 대학원을 갔습니다. 거기서는 교수님 벤처를 냈어요. 그래서 대학원이면서 회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정말 믿고 신뢰하던 분이 이 돈을 다 들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어요. 대학원생 절반을 내보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학원은요. 그런데 교수님 또 너무 힘드시고 해서 내보내고 제가 이제 그 절반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의 실직자가 됐어요. 그래서 안 잘린 데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수능을 봐서 29살에 이제 치과를 늦은 나이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고시 6년 지나서 이제 치과 국가고시를 준비할 당시에 이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가니까 좀 경계하시더라고요. 얘가 왜 왔지? 내가 쫓아냈는데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 전에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전 지금도 있고 그리고 비록 그때 그리고 교수님의 그 사정을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분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한 2번 더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저뿐 아니까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뭐 고난이 있고 인생이라는 게 그래 쉽진 않잖아요. 짐이 많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짐들이 그냥 어려움과 고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제 경우처럼 지나고 보면 오히려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화가 복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더 성숙하게 되고 제가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새로운 더 좋은 길이 열리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에이즈가 걸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걸린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50 다 돼가는 어른이고 나름 좀 강해졌고 나름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너무 두려울 것 같았습니다. 예, 어찌할 바 몰라 할 것 같았고요. 막막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내가 용기를 내서 이것도 어떻게 복이 될 거야. 이걸 지나고 나면 또 더 좋은 게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게 됐을 때 그 애들이 느낄 그 두려움과 막막함은 정말 어떨까. 예. 그런데 지금처럼 에이즈가 계속 퍼져나가면 어쩌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조카 아이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10대, 20대 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짐일까 생각하면 먼저 우리가 먼저 살았던 인생의 선배고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뒤에 또 하실 분들이 더 생생하고 또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 많이 해주실 텐데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